오16국, 그 다음에 북쪽에는 오16국, 남쪽에는 육조시대가 펼쳐지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불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분열 왕조 시절이에요. 이렇게 분열되면 지방들은 뭐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 다른 데랑 손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통일된 상태에서 국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외래 문화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외래 문화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교가 저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분열돼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자체를 아예 끌어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가 작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났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부적 방어력은 없고 보호막은 없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갈 필연성은 있고. 자, 안녕하세요. 불교 초전과 관련해서 이제 불교가 정착하는 과정을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잠깐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지역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더 깨끗하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만리장성 바깥에 여기는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저 바깥은 중국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금을 거서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만리가 넘습니다. 아마 저거를 이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멕시코에 장벽을 설치하면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네는 우리 땅으로 넘어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오호라고 하는 겁니다. 5개 유목민들. 그래서 흉노족, 선비족, 갈, 저, 강. 이 저는 티베트 쪽이에요. 티베트 쪽. 그래서 이렇게 5 이제 선비들 이런 유목민들이 살았는데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징기스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양 키우면서 아니면 말 키우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농경민들보다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훌륭한 리더가 한 명 나타나서 그걸 딱 통합을 해버리면 전투력은 저 사람들보다 센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탱크가 발명되기 전까지 유목민의 저 기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이때 시대가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저 진나라 때입니다. 진나라 때. 그러니까 위나라, 진나라. 위진 남북조잖아요. 위나라, 진나라, 조조의 위나라, 사마시의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남북으로 갈린다. 이쪽으로 볼까요? 위진으로 시작해서 북으로 갈린다. 북쪽에는 오호, 선비, 흉노, 갈저강이 16국이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 성한, 이조, 삼진, 사연, 오량 다 더하면 16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16. 그렇게 해서 이 16개의 나라들이 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위쪽에서 막 명멸하는 거죠.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뭉쳐서 어떤 문화적인 걸 만들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와도 저걸 효율적으로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좁히고 일단 장악을 했는데 안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이 우리가 볼 때는 저기에서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저게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백제나 신라보다 큽니다. 백제나 신라보다 커요. 그리고 저게 지금 300년대 얘기예요. 300년대 얘기. 그러니까 백제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백제신라는 훨씬 후대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대쯤이 이제 통일 근처쯤 가야 우리가 인지하는 거고 300년대 이러면 잘 못 들어보는 왕들 나올 때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론 생긴 거는 기원 전후에 생겼는데 그때까지 이제 조금 이제 좀 커오고 이제 불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유목민들, 농경민은 어떤 제도를 만들고 뭘 갖추고 이런 거를 제도적인 거를 하는데 유목민들은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양이나 키우고 소나 키우고 이렇게 띄엄띄엄 살던 사람들인데 힘 세다고 내려와서 조 패고 나라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에서 조금만 실족하면 또 딴 나라가 샥 넘어오는 거, 또 싹 나오는 거, 싹 나오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땅이 워낙 넓으니까 여러 나라가 동시에 존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북쪽에 5호 16이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나라부터 송건의 오나라부터 오, 동진, 송, 제, 양, 진 이게 다 남경의 수도를 둡니다. 지금 현재 남경. 그래서 이걸 이제 6조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염의 진나라가 여기를 이제 패권으로 잡았거든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 중국 아니고 여기도 중국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오랑캐들이고 여기는 남쪽에 약간 야만인들. 그러니까 쟤네도 중국이야? 뭔가 우리 이렇게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뭐 함경도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도 사실은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자기가 뭐 전주의 시대 어쩌나 하지만 실제로는 저쪽에 약간 말갈 뭐 이런 쪽 계열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질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유목민 계열이죠. 전통적인 귀족이면 수도 근처에 있죠. 누가 처음 맨 끝에 조선시대 때도 거기가 우리 땅인가 어쩐가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때쯤이나 돼야 제대로 편입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유목 땅인 거고 여기는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 그렇게 보고 있을 때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중국은 땅이 워낙 크니까 이것만 갖고도 충분한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나라 나중에 이제 송건이 내려가면서 이쪽을 개발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요렇게 저 진나라가 들어섰을 때는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는 2등 국민입니다. 이쪽은. 여기가 1등 국민, 여기 2등 국민. 여기는 메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등, 2등, 메롱. 근데 시절이 바뀌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1등이 돼요. 훨씬 뒤 얘기입니다. 훨씬 뒤 얘기. 해능 스님이 여기 출신이거든요. 이쪽 출신이에요. 광동성, 홍콩 있는데 해능 스님도 완전 촌놈 취급당해요. 그때도 오조 홍인 스님한테 갔을 때 뭐라고 듣냐면 야 오랑캐에도 불성이 있냐? 갈묘라고 돼 있거든요. 한자로는 갈묘. 그게 야 그 동네도 사람 사냐? 거기 뭐 제대로 된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대목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당나라 중기 정도까지도 여기 제대로 된 사람으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나라 때가 되면 송나라가 쫓겨서 내려가거든요. 남송으로. 그때 이제 여기가 1등 국민 비슷하게. 한족들은 전부 쫓겨 내려가는 거예요. 유목민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래서 본토가 되는데 아무튼 조조의 위나라 때까지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마염의 진나라도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낙양 쪽. 낙양 장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나라 동주 시대,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낙양이 이제 수도로 떠올라서 이 근처가 이제 딱 봐도 여기 수도하고 싶지 않아요? 딱 보면.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면서 여차하면 군대를 내서 어떻게 저렇게 해보겠다. 중앙에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청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도 세종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옮겨놓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옮길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됐잖아. 좀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요 세 등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가 정통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파랑의 난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동진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쪽이 몰락하고.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얘네 유목민들을 용병으로 끌어내렸어. 너네가 좀 도와주면 내가 뭘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는 것보다는 지면 날아갑니다. 이게 한번 끊기면 붙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그 전의 사건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파랑의 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기후때가 별로 안 좋아집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언제나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고
큰 역사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소빙기예요. 소빙기. 약간 추워요. 지구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안 비슷하구나. 조금 젊은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갱년기. 그래서 지구가 그냥 이 온도가 일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약간 더웠다 차가웠다 이게 이제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워졌다 뜨거웠다 더워졌다 뜨거웠다 하면 계속 더워지는구나. 그건 온실하고 아무튼 더웠다 찼다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목민들의 이동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 안 자라요. 유목민들은 풀을 이렇게 뭘 해가지고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풀이 안 자라.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역사적으로 대규모 유목민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뭐 훈족의 이동, 뭐의 이동,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대부분 다 그런 기후적 영향입니다. 그때 리더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조금만 더 버티면 계절이 좋아지겠다, 따뜻해지겠다. 이러면 안 움직이는 게 좋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한 1, 2년 더 가네? 이러면 이쪽이 굶어 죽습니다. 완전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층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백성들이 그걸 냅두질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 그게 맞는 건지 이번 기회에 싹 바꾸는 게 체질을 가리를 해야 되지 맞는 건지 그걸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죠. 리더가. 그 판단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기후때가 안 좋아지면 요 만리장성 밖에는 밭농사가 안 돼요. 여기는 밭농사 지역이고 여기 논농사 지역이고 여기는 그냥 유목 지역이에요. 풀만 나, 풀만. 농사는 절대 안 돼요. 그 강우량 때문에 그래요. 강우량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나마 풀도 제대로 안 자라니까 뭐 계속 굶주리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남하하겠죠. 근데 만리장성에 걸려서 잘 못 넘어오는 거죠. 힘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게다가 리더가 있고 힘이 있으면 딱 어떤 사람이 챙겨가지고 공격 들어가자. 약탈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딱히 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영웅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밑에 이 진나라 때 위나라 진나라 마찬가지예요. 이때 사면하기 유행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게 귀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3D 업종. 지금 여러분 세대에는 일자리만 있으면 다 했었던 시절이고 그러다가 전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으면 중동을 한번 가보든지 했다가 욕 태바지로 먹고 그 세대는 중동을 갔던 세대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위에 세대는 독일도 갔어. 생각해보면 독일도 가고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농장도 갔었고 뭐 오만 데 다 갔어요. 중동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한테 중동 얘기를 하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애들이 들고 나온 거죠. 그렇게 좀 네가 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느냐가 아니고 일자리는 있는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거나 해서 내가 힘든 일이라도 다 해서 먹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꺼려하는 시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은 들여와야 되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실업률은 크게 나아질 게 별로 없고 이제 복잡한 거죠. 이때는 뭘 썼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굶어갖고 오니까 싼 값에 얘네를 기용을 하는 거예요. 하인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임금 한 3분의 1이나 주고 뭐 10분의 1 매겨만 줘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애들이 많이 내려왔죠. 이쪽 유목 계열들이.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체력이 좋습니다. 몸이 좋습니다. 유목에 말 타던 사람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시나 쓰고 있고 이러던 사람들, 별년문 쓰고 이런 사람들 이게 체력이 다르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비리비리 하니까 데려다 쓰니까 이게 굉장히 일도 잘해요. 싼 값에 일도 굉장히 잘하네. 그러니까 더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수 이 귀족 제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상당수가 이 사람들이에요. 밑에서 하층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랑의 난 때 얘네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사람이 내응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만 딱 들어오면 얘네가 어떤지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교포가 수십만이 깔려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에서 본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받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대단한 놈들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눌러 앉으시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딱 막혀 있다가 딱 들어왔으면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보가 늦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데 이미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어도 되고 문화적인 것도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버리니까 내려온 김에 나라를 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목이나 어떤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나라를 건사해 본 게 아니고 그냥 약탈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를 못 가고 명멸하는 거예요. 막 이리 됐다가 저리 됐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여주면 밑에 놈이 치고 와서 뒤통수 까는. 그러면서 나라 왕조가 바뀌어.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맞박 뒤에도 눈을 그리고 다녀야 되는 이게 뒤통수를 보이면 까이는 그 역사가 실제로 56국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불교 입장에서는 이때 이 사람들은 이미 불교를 어느 정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하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남하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법 노동자 같은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니까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저 사람들은 무엇을 써야 되냐? 유교를 쓰면 한족이 단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유교는 벌써 매롱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벌써 현학을 썼다니까 이 사면학. 이 사면학이 재밌습니다. 검을현자 거든요. 검을현이 3개예요. 검고 검은 거요. 이 검다가 2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검은 거는 검을흑이에요. 흑백. 검을현은 뭐냐면 이게 검을현이 아니고 가물현이에요. 가물현.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천 땅이잖아. 하늘, 땅, 가물, 그 다음에 누르황, 누루. 땅은 노랗죠. 땅 누르황 이해 안 돼요? 노랗죠. 땅은 이렇게. 그다음 중국 가면 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얘네 황토거든. 여기가 황토증이 한 100m 있어. 100m. 그래서 딱 보면 진짜 누렇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하늘은 뭐냐? 이게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은 아득해서 가물가물하대. 그래서 너무 멀고 깊으면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그렇잖아요. 물은 보통 파란데 너무 깊고 이런 물은 좀 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다라는 뜻보다 오묘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오묘하다. 검다는 검을 흑이고. 그래서 이렇게 오묘한 학문이 뭐냐? 노자, 장자, 주역. 이 3개를 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묘한 학문. 철학적으로 오묘한 학문. 그래서 요거를 사면학이라 그래요.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위진시대 학풍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좀 있어 보이는 이야기들. 현실적인 거, 뭐 돈 버는 얘기 이런 거, 그건 추접스러워. 왜? 귀족 시대니까. 야, 그런 거, 먹고 사는, 어디 쪽팔리게 그런 얘기를 해. 사람이 좀 본질적인 거,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게 유행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불교가 내려오는 거예요. 북방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불교가 딱 내려오면서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전도사들 딱 들어오니까 뭐가 되냐면, 불교는 종교기 때문에 그게 전문 분야입니다. 얘네는 비전공이고, 어떻게 보면 얘네는 중국 철학에 있어서 주류는 유교 같은 정치 철학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도가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건 약간 비주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주류. 그런데 얘네하고 그러니까 정치 철학인 유교가 얘가 전공이고 이쪽이 약간 부전공 계열이야. 근데 불교는 원래 종교고 수양이기 때문에 수행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체론 철학적인 게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너네보다 우리가 더 전공자인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일단 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앙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랑의 난을 통해서 이제 진나라는 망하게 되고 요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가는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림칠연이라고. 뭐 완도, 뭐 회강, 그 다음에 상수가 맞나? 상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중림칠연, 그러니까 정치에서 좀 물러나서 이때 패권주의로다가 바뀌거든요. 여기 약간 귀족주의에서 이쪽은 약간 패권주의로 바뀌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육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육신은 죽기 살기로 해서 내 목을 버리면서까지 뭔가를 회복하려고, 정의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생육신은 내가 들어봐서 내가 너네랑 같이 장사 안 한다. 내가 너네랑 같이 발은 안 담근다. 너네 쪽에. 그러면서 뭐 했냐면 대나무 숲에서 빨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게 이제 한식상 같은 마약이에요. 마약류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거 이렇게 딱 먹고, 그 다음에 술 같은 거 먹고, 글씨나 딱 쓰고, 초탈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정치 현실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멋있는 얘기. 왜 그런 멋있는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뭐 재벌집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준재벌 정도는 돼. 그래, 난 돈 별 필요 없어. 그럼 내가 뭘 할까? 뭐가 보람 있는 일일까? 아니면 뭐가 진짜 본질적인 일일까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게 중림칠연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풍토가 그랬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런 바탕에서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가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죠.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그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이미 갖춰져 있는 게, 불교는 그쪽으로 벌써 1000년 이상을 발전했는데, 기계입니다. 기계.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니까 그냥 잡아 먹히는 거죠. 그리고 파랑의 난 때 이제 이 이 진나라가 망하고 북방에서는 넘어가고, 여기 이제 사마해라고 하는 낭야왕 사마해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친척들 막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자기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서 자기는 딴 데 세워.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다가 싹 도망와가지고 이 강남에다가 진나라, 도망온 피난 진나라를 세워요. 그걸 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이라고 불러요. 중국은 서가 앞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같은 나라 이름이 나오면 서한, 동한, 서주, 동주, 서진, 동진, 동이 다 뒤에요. 동이 다 뒤에요. 그러니까 저걸 전후로 바꿔도 돼요. 전후로 바꿔도 돼. 이게 전왕조고, 그러니까 전진, 후진 이렇게 돼.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나라가 있기 전에는 이건 그냥 진이에요. 이 나라가 생긴 뒤에 서진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어요. 조선이 있으니까 고조선이 된 거지, 원래는 그냥 조선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늙은 조선이에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는 삭은 조선 이렇게 국호를 정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후대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헷갈리니까 계속 똑같은 이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조선, 이거는 신조선,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귀족들이 다 내려와요. 두드려 맞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 강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나라 송건 때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저게 이제 연원 올라가면 초나라까지 올라가요. 이제 저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까지 올라가는데, 저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어떤 특정 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좀 만만치 않겠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쪽을 그리워해요. 자기네 본토. 저쪽이 좋은데. 이건 조금 중국으로 말하면 대만 같은 거죠. 장개석이 나중에 몰려가지고 대만. 그래서 그 본토 사람들이 대만 사람을 굉장히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특징적이게도 우리보다 더 오래 일제강점기를 거쳤는데 일본을 좋아합니다. 왜? 본토 사람이 더 악랄하게 했어요. 본토 사람이 더 악랄하게 했어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대만이 더 오래 겪었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조금 그렇죠. 우리 그 감정이라는 게 있죠. 계속 뭐 아무리 문화적으로 어떻네, 뭐 안 그러면 시대가 좀 많이 흘렀네 이래도 그게 앙금이라는 게 남아 있죠. 앙금이라는 게. 그래서 정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타고 있는데 이때 시대에는 뭐가 유행하냐면 청담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청담. 육조 시대 때는 또 청담. 청담이 뭐냐면 알딸딸한 말 하는 거예요. 탈속적이고 멋있는 말 이런 거. 그런 일화 이런 거.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참 운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알딸딸하고 답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겉멋들었고 딱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청담이에요. 그 육조 청담이라고 하고 저걸 모아놓은 책이 새서울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리 그런 얘기들만 쫙. 그래서 저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명사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저거는 아유 찌리한 놈이야. 뭐 어떻게 해서 요번에 배터리 전장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좀 한 방 쳐야 될 건데 이게 다 추접스러운 놈들. 어디 걸리뱅이 같은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뭔가 본질적인 거, 낭만적인 거, 그다음에 인간의 정서적인 거, 다 이런 행복, 진정한 행복은 뭔가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청담입니다. 뭐가 잘 먹힐 것 같아요? 불교. 불교 잘 먹히겠다. 딱 들어보면 야 이게 접점이 또 생겼다. 이게 또 접점이 저 현악 사면학 할 때도 야 이게 조금 불교 쪽 가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강남에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강남 사람들이 이쪽 귀족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요 밑에 요 원주민들을 개무시하면서 그 위에다가 원주민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저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원주민들의 노동력 위에 그 위에다가 귀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리고 저 강남이 물산이 풍부해요. 저기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이모작 삼모작도 가능하고 그래서 강남 수양이라고 합니다. 강남 물의 고향.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저런 이제 알딸딸한 얘기들이나 하고 저런 속된 것들을 속기를 싹 걷어내버리고 멋있는 얘기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대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땅을 우리 본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으려고 하면 못 이겨요. 나가면 죽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나라한테 한번 두드려 맞고 그게 우랑캐한테 두드려 맞았네? 이러면서 북벌 논쟁이 벌어져요. 하지만 아무도 북벌을 시도하지는 못해. 말로만 북벌이야. 주둥이 북벌. 왜? 나가면 죽어. 나가면 시작하면 죽어. 누가 나갈래? 이러면 내치를 더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치만 하다가 끝났어. 한 번도 못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아편전쟁 일어났을 때 일본은 네덜란드나 이런 사람들이 화란이잖아요. 화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이 골로 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화가 시작되는 거고 조선은요. 조선왕조 실록 보면 진짜 웃긴다.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끝난 거야. 3,000명도 안 되는 군대입니다. 그게 중국 전체가 날아간 겁니다. 북경까지.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중국이 얼마나 거지가 아편 전쟁이 일으킨 그게 뭐가 있냐면 중국을 유럽 나라들이 되게 세게 봤었어요. 근데 영국한테 한번 털리는 거 보고 저건 먼저 가면서 깃발 꽂는 놈이 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뛰어들어오거든요. 미국까지 뛰어들어와요. 미국까지 뛰어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유럽은 둘째치고 미국까지 올 정도니까 저도 가서 한 숟가락 얹어야겠어요.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다 친한 척하면서 와. 어깨를 걸고. 그때 일본은 그걸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때 이제 조공하러 가거든요. 중국이 이제 다 무너지고 조선에는 또 가오를 잡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상태가 메롱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렇게 약을 팔아요. 그래도 너네만큼 충성스러운 건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 우리는 그때 유일하게 거의 개같이 기는 이미 얘네가 털렸는데도 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록에 뭐라고 적었냐면 더 잘 모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실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록의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 상황 파악 진짜 요만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수복을 해야 돼요. 근데 나가면 이거는 함흥차사입니다. 왜? 무장 능력은 얘네한테 안 돼요. 전투력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갈 수는 없고 현실을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농경민들은 유목민들은 그냥 화장을 하거나 티베트 같은 경우는 조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을 해서 뭘 좋은 걸 안 묻어요. 근데 농경민들은 우리가 좀 좋은 걸 이렇게 묻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덤에 가실 때 뭐 이렇게 하시라고 뭐 이러면서. 여기서 맨 처음에 약탈을 얘네들이 내려와서 한 번씩 했어.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걸 털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도낭 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낭이 발견돼가지고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다 털어갔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본 대곡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 털어갈랬더니 없어. 야, 이거 물건이 없노? 뭘 털어갔겠어요? 벽 뜯어. 야, 벽 뜯어. 그 벽화 뜯어갔잖아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좋은 건 다 들고 갔고 저것들이. 일본은 약간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조금 늦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컬렉션이 갑자기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으로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서 도낭 유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우리가 훔쳐온 게 아니니까 굳이 반환 안 해도 된다. 그 우리가 훔쳐온 거면 내가 반환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졸다가 생겼어.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 인간적으로 돌려줄 때 우리도 뭐 직지를 돌려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우리가 뜯어온 건 아니지. 하지만 그건 인도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입수한 게 아니거든요. 매매나 이런 식으로 입수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다 걷어가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야 파니까 뭐 좋은 거 나온다던데. 그러니까 파요. 이제 유목민들 입장에서 뭐 우리 아버지 무덤도 아니고 귀족들 무덤 큰 거 파면 좋은 게 나오죠. 좋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파. 유목민들은 이 무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숭배적인 게 없어요. 근데 농경민들은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아버지 무덤 파였어. 이러면 이게 뚜껑이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나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아니 좋은 얘기나 전달해 주지 그거를 굳이 여기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귀족들한테. 당신 아버지 무덤이 이번에 파였대요. 제가 좋은 정보 드릴게요. 할아버지 무덤 파였네. 내가 귀족인데 내가 재상이야. 그래도 미쳐요. 왜? 재상인데 군사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피난 내려오면서 뭐 무덤을 파갖고 왔을 리도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때 그 신이나 들고 간 거지. 종묘에 있는 그거나 들고 간 거지.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왜구들이 조선왕릉 파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욕이나 하고 마는 거지. 그걸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길길이 뛰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안 전해줘도 되는데
좋은 정보인데 이거 신뉴스야. 뉴스다 뉴스. 너네 아버지 무덤 이번에 파했잖아. 야, 이게 참 미칠 노릇이다. 이거 뚜껑 제대로 날아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에서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군사적인 이 개입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시고 본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주 전체에서 봐봐라. 우주라고 하는 수백억 년의 나이에서 봐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구 멸망할 때 봐봐라. 야, 그거 파인 거나 안 파인 거나 다 지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방어 기제. 그래서 그거를 본체론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 청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하면 아유 그거 좁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씨 너 추접스러워서 너랑 친구 못하겠다. 너는 손절이야 손절. 이렇게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중에 반야사상. 불교의 반야사상하고 맞춰 들어가요. 반야 공사상. 저 당시에는 저렇게 이해했어요. 반야가 원래 저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이 저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실은 헛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반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저런 얘기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 일장춘몽 같은 게 꿈 같은 게 현실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걸 반야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 초기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 정도에 여산 회원 스님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윤회론에서 여산 회원 스님이 실체론 그러니까는 무아설을 이해를 못하고 실체적인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현실은 헛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어 기제를 한번 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실이 내가 지금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귀족인 귀족인데 우리는 쫓겨난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기는 잘 나가. 어디서? 미국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쫓겨가지고 미국까지 온 거야. 제대로 진짜 잘 나가는 귀족이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잘 나갔겠지. 근데 왜 미국까지 왔겠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상태가 메롱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뭐 좀 하다가 어유 대박이 났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문화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영국인 집사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풍조가. 그러니까 내가 영국 사람보다 내 밑에 영국 사람이 내 똘만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현실은 덧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극복 못하는 거야. 이러면 사람의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거고 이 현실이 너무 거지 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불성사상입니다. 불성사상은 본질은 깨끗한데 마치 태양을 구름이 가리고 있듯이 이렇게 덮어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덧없다. 뜬 세상 같다. 꿈과 같다. 그 다음에 나는 정당하다. 단 너희들이 거지 같다. 내가 왕따가 아니고 내가 너네들을 다 왕따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야말로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두 사상이 남쪽에서 확 먹히게 되는 겁니다. 저걸 딱 풀어주니까 우리가 찾던 게 이거네. 내가 이거 찾았잖아. 이거. 그렇게 해서 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이제 불교를 전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그렇게 못했고 회원 스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중국의 전통 사상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걸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호와 야훼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국식에 맞춰서 버전을 맞춰주는 거예요. 중국식에 맞춰서. 그래서 반야를 번역할 때도 지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국에 다 맞춰서. 그런 걸 보고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문화에 맞는 걸로. 근데 그게 본질이냐? 그런 건 아니죠. 열반이라고 안 하고 무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해줘. 그리고 이제 중국 불교가 조금씩 안착되면 상황이 또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방편적인 거니까 결국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언제 나오냐면 다음 시간에 어디서 저 도안 스님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진기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서 처리가 되면 뭐 정치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인을 만날 수도 있고, 연예인을 만날 수도 있고, 이게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신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거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한족들이 출가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중국에서 안정될 때 제일 중요한 분이 이 세 분, 스승과 제자 간에 얽혀 있는 이 세 분이거든요. 세 분. 이건 외국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인데, 요는 신분이 좀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몰락한 사족. 그러니까 귀족 계열인데 그렇게 뭐 별로 내세울 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화할 때하고, 이 사람이 교화할 때는 외국인이 하는 거는 그냥 신통, 그 다음에 어떤 번역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어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로 어필하는 거고, 도안 같은 경우는 뭔가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정도에 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귀족이라든지 지배층들과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